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24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제목도 마찬가지로 주제처럼 그 핵심 되는 단어들을 좀 잘 찾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주제 찾는 것처럼 뒷부분에서 한 7, 80초, 뒷줄에서 한 5번째 줄, 그 정도에서 이제 문제를 먼저 읽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목은 조금 이제 다른 게 주어는 주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거를 이제 그 본문에서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목은 그 주제하고 조금 이제 그 다르게 좀 명백하지 않게 그러니까 주제는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 어떤 필요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제목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글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짤막한 그 문장으로 몇 개의 단어로 그 제목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용을 이제 제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제목으로 쓰면은 자연의 파괴, 심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대되는 쪽으로 뭔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호기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목,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목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그 결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거기서 이제 핵심어를 좀 찾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핵심어가 요 뒷부분에 좀 나오겠죠, 그렇죠? 뒷부분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목이 더 어려워요, 주제 찾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방식, 실제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과정에 맞춰갖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먼저 어떤 제목이 나올까 1번부터 5번을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안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또 읽어 나가다 보면 또 모르는 단어도 있고 또 막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에서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본문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평이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대학생 정도 되고 또 직장인이라든지 또 어떤 지식층들이 읽고 공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고1, 고2, 고3 이 학생들이 조금 시사적인 거에 관심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식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휘면에서 막히는 게 좀 없어야죠. 근데 이제 아주 어려운 것들은 그 밑에 이제 단어 뜻을 좀 적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정도 단어는 이제 내가 몰라도 괜찮은데 나머지 단어들은 어느 정도 내가
아낌없이 숙지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수거만 또 따로 외우느냐 그게 아니라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테스트를 통해서 막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볼까요? The solution to tourism. 솔루션은 이제 해결책이죠, 그렇죠? tourism은 이제 자, tourism이 관광인데요. 오버가 들어가니까 과도한 관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도한 관광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이 관광도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근데 한 1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거기에 막 1000명이 들어오고 2000명이 들어와요. 10배, 20배가 들어와 봐요. 그러면은 관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줄 서다가 다 끝나죠. 그렇죠? 우리 보통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자유이용권 같은 거 끊잖아요. 근데 그 자유이용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권리를 갖는 거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은 줄 서다가 몇 개 못하고 끝나버리죠. 이제 그런 이제 오버 투어리즘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관광을 가거나 어떤 놀이동산에 가거나 하면 뭔가 좀 즐기러 가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오히려 즐거움이 짜증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도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안 오게 되는 거죠. 아, 거기 가면 즐겁지도 않고 짜증만 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 뭐냐? From complex to simple.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렇죠?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것까지. 자, 그런 이제 해결책이 있다는 거고. 2번은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s attractive to visitors? 자, 제목이다 보니까 이제 앞 글자는 다 대문자로 썼어요. 자, 무엇이 만드느냐? Popular destination. 하면은 인기 있는 목적지죠. 인기 있는 destination의 어떤 목적지를 얘기하거든요. 목적. 인기 있는 목적지가 attractive는 이제 인기 있는, 그렇죠? To visitor.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자, 무엇이 popular destination. 이게 이제 목적어죠, 그렇죠? 인기 있는 어떤 장소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내용상. 인기 있는 장소들을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인기 있는 장소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주느냐, 어떻게 매력을 주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관광 명소를 가게 되면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눈요기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목적, 원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와시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2번 같은 경우는 무엇이 이 안에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2번이 답이라면. 자, 3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는 매력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3번 Are tourist attractions winners or losers of tourism? 자, tourist attraction 요건 이제 tourist가 이제 여행가거든요. 여행하는 사람. attraction은 이제 attract가 이제 이게 끌어당기다, attractive 매력적인 이런 뜻도 되고, 그렇죠? attraction 이건 이제 명사인데 우리가 이제 관광 명소를 가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쏠리잖아요, 명소로,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어트랙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ttractions가 이제 명소가 됩니다. 명소. 그래서 tourist attractions 하면은 이제 관광 명소. 관광 명소가 over tourism, 과도한 관광. 과도한 관광의 승자냐 아니면 패자냐. 그래서 관광 명소가 지나친 관광의 승자냐 패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고요. 4번 The severity of tourism. 자, 과도한 관광의 severity는 이제 severe에서 온 말이거든요. severe, 심각한. severe, S-E-V-E-R-E, 그죠? severe, 심각한. severity하고 이제 심각성이라는 거죠. 심각성, 그죠? 과도한 관광의 심각성. much worse than imagined. 자, imagine은 이제 상상하는 거죠. 상상한 것보다 더 much는 이제 비교급을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much worse, 더 심각하다. 자, 5번 over tourism. 자, 과도한 관광. 이거 딱 하나만 나왔죠. not simply, 단순하게 a matter of, 문제가 아니다. 단순하게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이 많이 왔다고 또는 장소가 좁다고. 어쨌든 이제 이 과도한 관광이라는 건 뭡니까? 장소에 비해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이제 그런 사람과 장소의 그런 이제 관계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번 이제 뒷부분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지문하고는 조금 이제 시판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however 부터 읽어보면 되겠죠. however.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쨌든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오버투어리즘, 그렇죠? 오버투어리즘. 예, 일단은 이제 핵심어를 많이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오버투어리즘, 그렇죠? 뭐 attractive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이제 오버투어리즘.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핵심어를 잘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오버투어리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고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2번은 답이 안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핵심어가 빠지면은 그 내용이 그럴싸하게 보이더라도 그건 답이 안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그 내용 비슷하게 다 들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답을 고르면 안 되거든요. 내용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핵심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요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2번은 이제 아웃을 시키는 그런 생각으로 1번, 3번, 4번, 5번에서 이제 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however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However, 그러나 with phras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s and described as victims of global tourism. 자, 여기까지. 자, with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with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ing가 나오면 항상 동시동작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동작. 그래서
자, places 장소가 나왔죠. 장소. 그다음에 searches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직독직해 하면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being promoted PP형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and로 연결하면서 described as 이렇게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described도 여기 being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문을 먼저 딱 보고 자, 그럼 이제 요 places가 이런 내용들이죠. cities, 도시, 그렇죠? regions, 지역, or 또는 심지어 even whole countries, 전 국토. 컨트리가 이제 나라라는 뜻도 있고 어떤 지방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region이 이제 지역이 나왔으니까 온 나라가 되겠죠. 온 나라, 그렇죠? 온 나라. 심지어 전국이라고 봐도 되고요. whole country니까 전국. 자, 장소가 예를 들면 도시나 지역 또는 심지어 전 국토가 이제 어떤 장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소들이 destination 어떤 목적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장소가 되겠죠, 관광 장소, 그렇죠? 자, 관광 명소, 관광 명소로 봐도 되고요. 장소, 관광지라고 하도 되겠죠, 관광지. 여기가 이제 목적지니까 의미상 관광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관광지로 프로모트가 이제 촉진하다, 홍보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홍보를 하니까 촉진이 되는 거죠. 관광지로 촉진되고 그래서 with가 나오고 이제 ing가 나오면 동시동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들이 그 장소들은 뭐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전 국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장소들이 관광지로 홍보되고 그리고 describe는 이제 서술하는 거죠. 묘사되는 거죠. victims of tourism 과도한 관광의 희생자로 서술되면 묘사되면 things become more complex. things는 이제 어떤 물건이 아니고요. 상황이 되죠. things. 상황들이 더 복잡해진다. 자, 도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전 국토가 관광지로 홍보가 되고 그리고 과도한 관광의 희생자로 묘사가 되면은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자, 이 보통 이제 그 아랍 쪽에서도 이제 그 기도 같은 거 할 때 순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아닥치고 막 그러면은 우리 뭐 용산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은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요 엄청난 복잡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진짜 악사 나가는 거죠, 악사.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들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오버 투어리즘, 그렇죠?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is highly relative and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What is excessive? 과도한 것 그런 얘기죠. 과도한 것 또는 out of proportion. proportion이 이제 어떤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비율, 균형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out of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균형 없는, 균형이 안 갖춰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다음에 비동사 나오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주어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거나 과도한 것 또는 불균형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highly 매우 relative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과도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이제 큰 도시하고 또 지방의 어떤 작은 도시들하고 같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죠. 서울은 뭐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광객으로. 근데 지방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100만 명이 오고 지방에 10만 명이 왔는데 지방에서는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지방에서는 10만 명이어도 작은 숫자여도 과도한 게 됩니다. 과도.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는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 명이 와도 과도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might be 자 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might be more related 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적인 것이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physical capacity 자 physical 물리적인 capacity 용량 물리적인 용량보다 다른 측면에 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 과도하다거나 균형이 맞지 않다거나 하는 것들은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다른 측면하고 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리적인 용량,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극장 같은데 거기 딱 정원이 있죠, 정원이. 예를 들어서 뭐 200명이다. 그럼 200명 이상 모이면 뭡니까? 과도한 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게. 그렇죠?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는 어떤 물리적인 용량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단순한 물리적인 것보다 다른 측면하고 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such as 자, 이를테면 natural degradation. 그래서 other aspect를 요 이하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natural degradation. 자, degradation은 이제 질적 저하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적 저하, 자연스러운 질적 저하.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마음대로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질적 저하가 됩니다. 질적 저하. 자연적인 질적 저하. 그리고 economic leakages. 자, 경제적인 유출. 자, 어쨌든 어느 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은 좋지만은 다른 지역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관광지로 다 돈이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나 시설들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경제권이 향상이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안 쓰고 다른 동네 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그만큼 경제력이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인 질적 저하 그리고 경제적인 유출하고 더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과도하다거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 그래서 관광지도 고루고루 개발해야지 어느 한 곳에만 과도하게 개발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혜택을 같이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자, not to mention 자,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나 politics, 정치나 local power dynamics
자, local power는 이제 지방 권력이죠. 지방 권력의 역학관계, dynamics, 역학. 그러니까 정치나 지방 권력의 역학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른 국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다른 국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파라dig스. 지방 권력, 역학관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과도한 관광이라는 것이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물리적인 그 용량 그런 것보다는 다른 측면, 질적 저하라든지 경제의 유출, 경제적인 유출, 또 정치, 지방 권력의 역학관계 이런 것들하고 더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도하다거나 균형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 관광, 오버 투어리즘 그 내용이. 사실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어느 놀이공원에 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어요. 그러면 그 놀이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떤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서 또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시설도 갖춰놓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했느냐, 꼭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분산돼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놀이공원을 다른 곳에서 또 만들고, 그렇죠? 수요에 맞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만 보고는 사실 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게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죠.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해결책이 나오면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 관광 명소가 위너냐 루저냐. 관광 명소로 내용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과도한 관광의 심각성 상상한 것보다 더 크다. 요건 조금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으니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아웃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요. 위너냐 루저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감을 잡고 이제 내용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5번 항상 뭐든지 한 두 개 정도는 비슷하게 내용이 나와요. 그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앞부분 한번 볼까요? 자, the concept of tourism rests on a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ly in tourism studies and social science in general. 자, 문장이 항상 길게 나와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동사를 항상 먼저 찾아야 됩니다. 동사를 먼저 찾으면은 끊기가 편안하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레스톤이 뭐뭐에 의지하다, 디펜더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The concept of tourism. 자, 과도한 관광의 개념은 뭐뭐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뭐뭐에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뭐뭐로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뭐뭐에 의해서. particular assumption. 특정한 가정. 그렇죠? 특정한 가정. 어떤 가정? About people and places. 사람과 장소에 대한 특정한 가정. 가정에 의지한다는 거니까 뭡니까? 기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rest on 다음에 나오는 이제 particular assumption.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인이 about people and places. 사람과 장소. Common in tourism studies. 자, 투어리즘이 이제 관광이고 studies니까 이제 공부죠, 그죠? 그래서 투어리즘, studies 하면 이제 관광학이 되는 거죠, 관광학, 그렇죠? 관광학에서 일반적인, common, 일반적인 사람과 장소에 대한 가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사람과 장소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거잖아요. 어떤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과 장소죠. 사람과 장소. 그게 관광학의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사회과학도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은 이제 쉽게 말하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고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경제, 지리 그리고 또 역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and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in general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과도한 관광의 개념은 특정한 가정에서 연용하는데 그 특정한 가정이라는 건 뭐냐? 자, 직독주계입니다. 사람과 장소에 대한 것들이다. 근데 그 사람과 장소는 관광학에서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고 사회과학에서도 일반적인 개념이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학과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람과 장소,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개념에 연유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관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장소에 100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2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과도하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관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만 딱 보면은 어떤 개념을 좀 알 수 있겠어요. 과도한 관광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제목은 좀 반어법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과도한 관광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 이제 요거부터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다른 측면들이 있다. 다른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일반론이죠, 일반론. 그렇죠? 일반론. 과도한 관광의 일반론. 과도한 관광은 사람과 장소에 대한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관광의 심각성 이 내용보다는 자, 과도한 관광 심플하죠? 단순히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고를 때는 이 여기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대로 답을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제목은요 좀 반어법처럼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 내용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좀 반대로 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자, both.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뭐든지 대명사가 나오면은 뭘 의미하는지 자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자꾸 보면서 해석하고 맞춰보고 people and places를 집어넣든지 뭐 tourism, studies나 social science를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봤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독해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자, 둘은 즉 사람과 장소는 보여진다. are seen, 그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보여진다. 뭘로 보여요? 명백히 한정된 개념으로 보여진다. 자, 이제 영어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imagined. 이 자체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럼 거기에 뒤에 어떤 명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complex thing, simple thing, imagined thing,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defined thing,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백히 한정된 개념으로 보여진다. 그렇죠? 명백히 한정되어 있죠. 사람과 장소, 관광업, 사회가 또 사람과 장소 딱 그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and demarcated. 자, 보통 AT로 끝나는 단어는 두 번째 나오는 모음에서 강세가 오죠. 그래서 demarcated 하면 이것도 이제 경계를 정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확히 한정된 개념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경계가 정해진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구분되어진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경계가 정해진 개념으로 뒤에 이제 띵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경계가 정해진 개념으로 보여진다. 그렇죠? 사람과 장소 딱 경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고 장소는 장소잖아요. 경계가 정해져 있지. 그렇죠? 자, 그다음 볼까요? People are framed and bounded social actors,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and guest.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people, places, 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이제 어떤 틀이잖아, 틀, 그렇죠? 틀. 그래서 이것도 as도 이제 나오죠. bounded.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demarcated. 이거는 이제 경계 정화대 속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정해진 이런 식으로 이제 BP 형태로 왔으니까 이제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되고 바운드는 이제 경계예요. 바운드도 경계. 그러니까 경계가 뭐 지어진, 경계가 나눠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되어진 그렇게 봐도 되고요. 경계가 나눠진 사회적인 행위자. 액터는 이제 배우가 아니고 행위자를 얘기해. 행위자. 경계가 나눠진 social actor, 사회적인 행위자로서 틀이 짜여진다. 틀. 항상 이제 명사가 나오면 그걸 동사로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틀이 짜여진다. 그러니까 틀이 짜여진다. 자,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틀이 짜여진다. 틀이 짜여진다는 건 뭡니까?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 배치가 되면 틀이 짜여지는 거죠.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either A or B죠. either 나오면 이제 or B를 찾으면 되겠죠. either. 요거 선생님 좀 잘못 썼네요. 자, or.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or guest. 자, host는 이제 주인이죠. guest는 손님이고. 주인의 역할을 하든 손님의 역할을 하든 그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행위자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라는 사회적인 행위자, 또 손님이라는 사회적인 행위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내가 손님이 되는 거죠. 관광지에서 막 음식을 팔고 또 뭐 매표하는 이제 그런 직원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다른데 관광 가면 뭐가 돼요? 손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actor, 사회적인 어떤 행위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성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경계가 나눠져 있죠. 손님이냐, 주인이냐, 경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나눠진 사회적인 행위자로 구성되어진다. 자, 그 구성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손님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 주인의 역할을 하느냐, 손님의 역할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Places, 장소는 similar way, 자, 비슷한 방법으로 are treated, 취급되어진다. treat가 이제 취급하다는 뜻이 있죠. 취급되어진다. 장소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봅시다. stable containers, 자, 안정적인 컨테이너, 용기예요. 안정적인 용기. 이제 관광지는 어떻게 보면은 장소기 때문에 뭐 극장같이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관광지도 있고, 그렇죠? 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관광지 같은 경우는 다 야외에 있잖아요. 실외,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관광지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공간, 하나의 이제 그 컨테이너, 용기처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야외에 있지만은 우리가 뭐 경복궁에 가든 뭐 창덕궁에 가든 그 궁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인 용기로 취급되어진다. 자, 뭐가 있는? 명백한 경계가 있는. 그렇죠? 명백한 경계가 있죠. 그냥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더라도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놀이공원 밖에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이공원에 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경계를 가진 안정적인 용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과 장소에 대한 관광학과, 관광학과, 사회과학에서 이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places can be full of tourists and thus suffer from overtourism. 장소는 이 full of 가득 찰 수 있다. 관광객으로,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suffer from overtourism, 과도한 관광으로 suffer from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고통을 당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압사 사고도 나고 즐거워야 할 관광이 짜증나는 관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막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럼 지치는 거죠. 그건 이제 suffer from이라고 이제 장소가 고통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But what does it mean for a phrase to be free fall? 그러나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서 이제 it은 가주어 it인데요. 여기 이제 진짜 주어죠.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 아니죠.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 번 더 되짚어 봅니다. Indeed, 사실.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s that have limited capacity and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죠. There are examples, 보기들이 있다. 어떤 보기냐? 특정한 명소에 어떤 보기가 있다. 자, have limited capacity. 자, 제한된 용량을 가진. 그러니까 극장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또 뭐 고궁이라든지 이런 데는 딱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렇죠?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명소, 특정한 명소에 보기가 있고 그리고 자, attraction then 여기서 이제 그 관계대명사 대시 왔고요. 그래서 이 particular attraction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관계부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특정한 장소가 어떤 장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특정한 명소에서 there is actually 실제로 no room 여지가 없다. 더 많은 비지터 방문객들을 받을 그런 여지가 없다. 그런 이제 특정한 장소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in which가 되는 거죠. in which, 그렇죠? in which. 근데 이거를 이제 where로 이제 받은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하고 where가 나타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잘 체크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한된 용량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을 여지가 없는 거죠. 꽉 차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광지의 일반적인 상황이고. This is now least the case with some man-made constructions, such as the Eiffel Tower. 자, 에펠타워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now least 적어도 아니다. The case 그런 경우가 아니다. 적어도 그런 경우는 아니다. Some man-made constructions. 자, 몇몇 그 man-made니까 사람이 만든 거에 인위적인 거죠, 인공적인 거. 몇몇 인공적인 건축물, construction, 건축물인 such as 예를 들면 에펠타워, 타워하고는 관련된 그런 이제 경우가 아니다. 적어도.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에펠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외에 있잖아요. 야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어떤 바운더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 우리 그 쉽게 말하면 남산타워처럼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남산타워에 가지 않더라도 서울 안에 있으면 남산타워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제한된 용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에펠타워처럼 남산타워처럼 저 에펠타워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가서 멀리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사례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뭐 용량이 뭐 부족하거나 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없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his is not always the case. 적어도 그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어떤 경우? 몇몇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그 건축물
건축물하고는 위드 건축물하고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에펠타워 같은 경우는 경계가 이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보는 관광으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읽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관광학에서 또는 사회과학에서 사람과 장소 이것만 가지고 과도한 관광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경계가 명백히 한정돼 있고 정의가 돼 있죠. 그렇죠? 사람, 장소 누가 봐도 알죠. 사람이냐 장소냐, 그렇죠? 경계가 정해져 있다. 디마케이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그 행위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인의 역할을 하느냐, 손님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장소들은 안정적인 용기, 컨테이너처럼 취급되는데 경계가 명확한. 따라서 장소가 사람으로 꽉 찰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과도한 관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에펠타워는 좀 예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넘어갔고요. 하웨버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떤 그 플레이스 장소들이 그 장소가 이제 시티가 되기도 하고 리전 지역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전 국토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전 지역, 그렇죠? 전 지역이라고 볼 수. 그런 것들이 어떤 관광지로 홍보가 되고 또 과도한 관광의 희생자로 묘사가 되면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도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더 관련이 있다. 다른 국면하고 단순한 그 물리적인 용량 그 이상 그것보다는 다른 측면들하고 더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사람과 장소, 장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도한 관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질적 저하가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경제적인 유출이 따르게 되는 거고, 또 정치라든지 또 지방 권력과의 그 어떤 다이내믹스, 그 역학관계 이런 것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관광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죠. 제주도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좋다고 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처럼 이렇게 즐겁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 그렇죠?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정치라든지 또 지방 권력의 어떤 그 역학관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과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관광의 심각성,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이다. 이거를 얘기했다기보다는 자, 핵심어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심각성이라는 단어는 여기 안 나오죠. 그렇죠? 사람과 장소에 대한 단어는 나오죠.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과 장소. 그리고 사람, 장소. 그렇죠? 또 장소, 사람.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만약 해석이 안 될 경우,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노하우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이게 45번까지 문제를 풀지만 이렇게 지문이 간단치 않을 때는요 45번까지 못 풀어요. 보통 이제 독해가 18번부터 시작하잖아요. 45번까지죠. 20번 때하고 30번 때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오히려 40번 때는 내용이 좀 더 좀 평이합니다. 그래서 24번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 저번에 23번도 풀었지만 23번, 24번, 25번 막 풀다 보면은 시간 다 가버려요. 정석으로 풀다 보면.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바로 풀지 말고 나중에 시간 몇 분 안 남았을 때 10분 정도 남았을 때 그때 해석이 안 되면서 답을 고르기 힘든 것들은요 특히 제목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가지고 답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번에서 답을 고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2번에서 답을 고르면 안 돼요. 내용을 내가 해석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단어의 형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people, 심지어 people이나 places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도 POPLE, PLACES, OVER, TOURISM 이런 스펠링의 형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접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풀이 능력을 길러야 돼요.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생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정석으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없이 다 풀 때까지 다 풀고 나서 제출하는 그런 시험이라면은 다 정석으로 풀어야죠. 그때는 이제 객관식 문제도 없어질 거예요. 다 주관식 문제. 근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석으로만 무조건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뭐 찍거나 그렇게 답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이제 노하우라는 거죠. 핵심어를 잘 찾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이 사람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뭔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자꾸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고요. 자, 리스닝 공부 차원에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좀 리스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concept of tourism rests on a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social science in general. Both are seen as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People are framed and founding social actors,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s or guests. Places, in a similar way, are treated as stable containers with clear boundaries. Hence, places can be full of tourists and just suffer from over-tourism. But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Indeed,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s that have limited capacity and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This is always the case with some man-made constructions such as the Eiffel Tower. However, with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s and described as victims of tourism, things become more complex.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is highly relative and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such as natural degradation and economic leakages, not to mention politics and local power dynamics. 1. The solution to our tourism from complex to simple. 2. What makes the popular destinations attractive to visitors? 3. Are tourist attractions winners or losers or tourism? 4. The severity of tourism much worse than imagined. 5. Our tourism,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자, 이렇게 된 이제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독해는 독해로 끝나지 않고 이걸 또 읽으면서 내가 리스닝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을 줄 알면은 공부가 좀 더 완벽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되면은 여기 있는 문장들 다 외우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모든 문장들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이제 하나의 어떤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내용들, 내가 이제 딱 와닿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리스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씩 다 외워보면 좋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 문장씩 외우고 잊어먹고 또 외우고 잊어먹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작문 실력이 나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또 말하는 실력이 좋아지고 리스닝 하는 게 또 좋아져요. 구문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외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암기 과목, 암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암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암기부터. 공식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사고를 해가면서 외우면은 더 금상첨화인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기서부터 한 문장씩 다 외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단어 수고만 외워서 공부해가지고는요 절대 영어를 잘할 수 없어요. 적어도 구문을 통해서 구문을 내가 한 문장씩 외우면서 하는 사람은요 구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단어 수도 또 용법, 문법에 대한 이해까지 잘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 문장씩 외우고 또 한 문장씩 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줄줄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어 실력이 진짜 부쩍부쩍 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